네, 안녕하세요. 포즈입니다. 옆에는 김프로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어제 솔라나 영상을 올렸는데, 원래 이렇게 솔라나가 움직임이 덜할 때 미리미리 알려드려야지 데뷔를 하시는 건데, 별 내용도 없으면서 이러신 분들도 많더라고. 많은 건 아니고 몇 분 계셨어요. 네. 그리고, 물리시면 안 된다고, 제 영상 꾸준히 보셨으면 물리시면 안 된다고 라고 말씀드렸더니만, 약간, 그런 거에 약간, 긁히신 분들도 꽤 많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보고, 좀 고쳐나갈지,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할지,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근데 저는 고치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네, 제가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아시겠죠?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도지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도지가 시총 상위에서 지금은 좀 많이 밀려났는데, 네, 그렇죠. 시총 상위에 있었던 코인이었고, 그 다음에 사실, 리플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꽤 광기에 찬 코인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한번 다루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차트적으로는 사실 별로 영양가 있는 내용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대신 차트로 물론 봐드리겠지만 펀더멘탈 쪽으로 조금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도지 있어? 저는 없죠. 포트폴리오 반에도 사실 지금 도지는 없잖아요. 그러면 도지를 샀던 적은 있어? 도지 예전에 샀었죠. 22년 그때 한창 떴을 때 그때 잠깐 샀었고. 나도 샀었다가 지금 다 정리했는데, 네. 그 도지 관련된 거는 내가 방송에서 몇 번 다뤘었어. 네. 근데 이제 한번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도지코인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먼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도지코인이 업비트에 들어가면 도지코인 해가지고 여기 시세 이거 정보 들어가면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 되게 좋게 써줬더라고. 네. 그래서 도지는 원래 밈으로 출발했는데 뭐 높은 관심 속에서 지불수단으로서 역할도 하고 있고 뭐 열심히 노력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귀여운 마스코트와 함께 일반인들에게도 친숙함을 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기술적 특징은 도지코인을 라이트코인을 하드포크한 럭키코인을 다시 하드포크해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뭐 도지 뭐 채굴 뭐 이렇게 했고 뭐 이렇게 온라인 지불 수단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되었고 뭐 온라인 지불 수단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라고 엄청 좋게 썼더라고. 그래야지 투자를 하니까요.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서 뭐 열심히 하고 있다. 뭐 이 정도인데 사실 이건 엄청나게 좋게 설명한 거고 사실 정확한 표현은 젠글에서 나와 있는 게 더 정확하다라고 나는 생각해. 네. 그래서 그 젠글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냐면 현재 2013년 인터넷에서 유행한 도지 밈을 기반으로 한 가장 인기는 밈 코인이다. 그리고 당시 암호화폐 열풍을 풍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야 이것도 암호화폐냐? 야 이런 것도 코인이야 그러면? 야 비트코인이고 뭐고 이런 게 막 진짜 화폐로 가치를 가지면 야 이렇게 만든 것도 이것도 코인이냐? 라고 만든 게 도지야. 예, 비꼴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뭐 밈이고 뭐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비꼴려고 만든 거야. 비꼴려고. 그냥 코인 시장 자체를 비꼴려고. 그리고 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뮤니티를 모으면서 뭐 8번째로 큰 코인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 토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확해. 도지는 현재 기술적 또는 상업적 측면에서 어떤 실용성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 제공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뭐 지금 도지 커뮤니티에서는 뭐 지불 수단이나 뭐 이런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근데 실질적으로 막 엄청나게 뭐 일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건 또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 뭐 일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코인이다.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은 지불 수단으로 쓰겠다고 했던 거는 머스크 한 사람, 딱 그 한 사람 뿐인 거잖아요. 네. 자, 아무튼 이런 코인이고 그러면 그럼 너는 도지를 왜 샀어? 저는 그때 변동성이 나오니까 단타 관점에서 잠깐 변동성이 나오니까 단타 관점을 샀다. 오케이. 그러면 다른 이유는 없어? 네, 애초에 그거를 장기적으로 들고 갈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22년에 한창 변동성이 많이 나왔을 때 그때 그걸로 단타 관점에서 수익 좀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잠깐 들어갔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영상이 너무 빨리 끝나고. 네. 그러니까 내가 도지를 괜찮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탈중앙화에 대한 가치의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탈중앙화가 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결국엔 사토시가 없다라는 거야. 네. 사토시가 지금 사라지고 없다. 그리고 이더리움만 해도 비탈릭이 있고 다른 코인들도 이제 설립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설립자들에 대한 창업자들에 대한 리스크가 네. 분명 있고, 근데 도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설립한 애들이 이미 본인이 갖고 있는 코인들을 다 팔고 이미 재단에 없거나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지. 해서 도지코인은 비트코인을 제외하면 가장 창업자의 영향을, 설립자의 영향을 덜 받는 코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아이러니하게 뭐 비트코인을 제외하면 가장 탈중앙화된 코인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가장 탈중앙화 됐다는 거지. 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것도 이러한 가치였던 것 같아. 네. 다른 코인들은 살 자신이 없는 거지. 왜냐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니 내가 이더리움 샀다가 비탈릭이 지랄하면 뭐 그렇잖아. 그렇죠. 내 리플 샀다가 갈링하우스가 지랄하면 이런 리스크를 지기 싫은 코인들 중에 비트코인 아니면 도지인 건데,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에게도 호의적이었던 거지. 네. 물론 그 이후에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뭐 하긴 했었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뭐 테슬라 살 때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다고 했다든가, 테슬라 회사에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다든가 뭐 이런 걸 했던 거지. 그리고 그런 것과 비슷하게 도지코인도 그런 의미에서 좋다. 밈코인 이거 재밌는데 심지어 탈중앙화 되어 있고, 근데 비트코인은 이제 채굴량이 정해져 있는데 반해서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채굴량이 무제한이잖아.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생각했을 때는 채굴량이 무제한인 것도 중요한 가치였던 거야. 네. 왜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초기 선점한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 채굴량이 정해져 있으니까. 네. 이만큼의 채굴량이 정해져 있으니까 초기 이만큼 선점하면 이게 어쨌든 이 사람의 비중이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 근데 도지는 초기에 이만큼 선점을 해서 지금 전체 도지의 뭐 한 10% 갖고 있는다라고 쳐도 이게 채굴이 무제한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10%, 9%, 8%, 5% 이런 식으로 미리 선점한 사람들의 비중이 줄어들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오히려 화폐에 더 잘 맞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가치 보전의 측면에서 말씀하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얘가 뭐 예를 들어 35% 정도 뭐 비중을 애초에 차지했다라고 친다면, 네. 아무리 해도 채굴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이 떨어져도 30%밖에 안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네. 이런 건데 얘는 결국에는 1%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탈중앙화적인 목표에 따르면 도지코인의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창업자의 영향을 덜 받는다, 아예 안 받는다, 혹은 그리고 무제한 발행이기 때문에 초기에 선정한 사람들의 영향을 끼치기 점점 영향력이 줄어든다. 이러한 측면에 따라서 측면을 보고 일론 머스크가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탈중앙화인 거야. 탈중앙화의 목적을 그대로 했다인 거야. 쉽게 말하면. 네. 근데 요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좋아하고 뭐 여기에 이것저것에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역설적이게도 본인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코인이 되어버렸어. 그렇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에 의해서 가격이 왔다 갔다 거리면 거릴수록 일론 머스크한테는 도지코인의 매력이 떨어지는 거야. 탈중앙화를 보고 탈중앙화를 들어갔는데. 못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말을 하든 말든 상관없이 도지코인이 그냥 제 갈 길만 간다거나, 안 그러면 일론 머스크의 발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쭉 간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에 대한 애정 혹은 사용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내 한마디 가격이 날뛰어? 그럼 나 저거 탈중앙화 돼 있어가지고 선택한 건데 내 한마디 날뛰면 이게 무슨 의미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중앙 집권 돼가지고 움직이는 걸 바란 건 아니니까 이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네. 이러한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투자하기 애매한 건 사실인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론 머스크 하나만 보고 사는 코인이 돼버렸어. 그렇죠.
일론 머스크 하나만 보고 사는 코인이 결국엔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왜 그러냐면 그 일론 머스크 하나만 보고 사는 거면 차라리 테슬라를 사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 그쵸. 그쪽은 확실하게 뭐 테슬라랑 직접적으로 연관된 실적이 있는 거고 테슬라 그리고 주식을 사는 거. 하다못해 테슬라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말에 영향을 받지만 덜 받는. 그러니까 왜냐면 어쨌든 회사기 때문에 매출이 있고 이익이 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말에 의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가격이 0이 되진 않을 거란 말이지.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거나 뭐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야. 물론 그렇죠. 많이 떨어졌었지만 코인 뭐 그 마이너스 99%를 찍은 건 아니니까 코인을 마이너스 99% 찍는 것도 많은데 네. 근데 도지는 뭐 매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모든 코인이 매출이 있고 이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코인들은 그래도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비탈릭의 말에만 의존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위에서 돌아가는 갭이 얼마나 많은지 네. 뭐 솔라나 같은 경우도 위에서 올라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뭐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뭐 그다음에 파트너십 뭐 이런 거에 영향을 그래도 받는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아무리 뭐 똥을 싸도 기존 코인들이 이제 작동하고 있거나 어쨌든 뭐 해나가고 있는 것 때문에 가격이 0이 되진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도지는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일론 머스크의 말에만 영향을 받는다는 거지. 네. 그래서 굳이 일론 머스크를 믿고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테슬라를 투자하는 게 낫지. 굳이 도지라는 생각인 거야. 그렇죠. 네. 뭐 한국에서 투자한다고 하면 사실 미국 주식을 하는 것보단 코인이 편하니까 그렇게 생각한 걸 수도 있고요. 미국 주식도 이제 요새 편한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도지가 과연 맞을까? 그러니까 아닌데 도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재단 열심히 일하고 있고 뭐 결제 수단으로서 뭐 하고 있는데는 정말 좋게 봐줘서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렇죠. 네, 정말 좋게 봐줘서 얘기를 해주는 거고 결국에는 도지의 변동성, 도지 일론 머스크 이런 걸 보고 도지를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타로 치는 거는 뭐 난 나쁘다고 생각 안 하는데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도지를 갖고 갈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곰곰이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물론 듣기 싫은 말이겠지.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듣기 싫은 말을 해봐야 저한테 무엇은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저한테 누가 돈 줍니까? 네,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뭐 좋게 가려면 그냥 도지 무조건 오릅니다. 일론 머스크 믿으세요. 일론 머스크 최고예요. 뭐 이렇게 하면서 영상 올리고 뭐 도지코인 이제 곧 도지코인 폭발 직전 뭐 이런 거 영상 해가지고 쓰면 여러분들도 기분 좋아하고 그러겠죠. 그렇죠. 뭐 화성 갈 거니까 해주면서. 근데 그게 진짜 여러분들 수익에 도움이 되냐 이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욕 먹을 각오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도지를 투자하는 이유가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댓글에 잘 써놔 주세요. 네. 저도 뭐 잘 모르겠죠. 도지에 대해서 뭐 그냥 이 정도밖에 모릅니다. 저도. 물론 공부를 좀 더 많이 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남들보다 많이 알겠지만, 근데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도저히 깊게 파신 분들은 더 알고 계신 게 있을 테니까. 그럼 댓글로 한번 잘 적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댓글 고정을 시켜놓든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알고 있는 한 도지는 지금 코인 자체로는 크게 의미가 없고 네. 단순히 변동성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 두 개만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해야 되는 코인인데 근데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도지코인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 왜냐면 탈중앙화가 안 되고 있으니까. 예?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 요 얘기예요. 이걸 부정할 수 없어요, 사실. 진짜로. 그러고 이제 변동성도 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타 관점에서는 사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는 것인가에 네.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예, 무조건 제 말이 맞다 이런 게 아니고 저희 의견은 이러니까 한번 이런 거 생각을 한번 해보셔라. 네. 예. 원래 이러한 고민을 도지코인을 사기 전에 했으면 좋았겠죠. 그리고 이런 고민을 하고 나서 도지코인을 투자했다라고 하면 도지코인의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바로 손절했겠죠. 근데 그런 거 없이 샀는데 왜 안 오르지? 하고 샀으면 그냥 계속 물려 있는 거죠. 네, 해서 이런 거를 사실 사기 전에 미리 생각해 놓고 내가 산 이유가 예를 들어 두 가지야. 근데 변동성이랑
변동성이랑 네.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 야, 근데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기엔 매력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 변동성도 줄어드는 것 같아. 이 두 가지 이유가 없어진다라고 하면 도지코인을 버리고 다른 코인을 갈아타는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 없이 한다? 그러면 도지코인 잔뜩 일단 물려놓고 도지코인 열심히 하고 있을걸? 사고 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텐데 하고 있는 거 빨리 찾아 라고 해놓고 그냥 행복회로만 돌리고 있는 상황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네, 뭐 펀더멘탈적으로는 좀 더 얘기할 거 있나? 아니야, 이 정도가 거의 다 하지 않을까요? 애초에 도지코인이 펀더멘털적으로 강했던 코인은 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 해서 이 정도로만 얘기하고 그러면 도지코인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얘기해줘봐. 사실 지금 이게 차트로 보기가 되게 어렵기는 해요. 왜냐면은 안 맞아 차트가. 차트가 잘 맞지는 않아요. 지금 보면은 저는 도지코인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봤을 때 작은 파동으로 이렇게 1, 2, 3, 4, 5를 그려가지고 여기서부터 1, 2, 3, 4, 5로 갔거나 아니면은 1, 2, 3파 하고서 지금 이렇게 4파 조정을 받고 5파가 하나 더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더 큰 파동으로 봤을 때 이 100% 기준으로 봐서도 3파까지 올라간 다음에 지금 떨어져 있는 게 78.6 요 근처에서 계속 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오류가 껴있기도 하고 작은 파동으로도 여기를 3파로 봤을 때는 이게 계속 78.6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간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그래가지고 파동상으로 봤을 때는 도지코인이 깔끔하게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뭐 추가로 올라간다고 하면은 짧게는 160에서 180 아니면 더 올라가면은 220원까지는 올라간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파동상 이게 깔끔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 카운팅했을 가능성도 염두는 해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끝? 네. 그냥 도지는 제 생각에 그냥 박스권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네. 요 위로는 이제 얘네, 네. 여기 있는 여기 이게 한 220원 정도 돼요. 그래서 220원 정도 위로 올라오면 네. 그러면 1, 2, 그다음에 3, 4, 5 이런 식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엔 어쨌든 200원, 220원 넘어서 한 280원 정도까지 올라와줘야 그 다음에 뭐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추가적인 뭐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네. 해서 물론 얘를 1, 2로 해가지고 엘리엇 파동들 3, 4, 5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치면 그래도 꽤나 많은 상승을 기대해 볼 수는 있죠. 그래서 뭐 전고점 근처까지 가는 걸 기대해 볼 수도 있긴 한데 네. 근데 과연 이 위로 올라오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하다. 220원 위로 올라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 같긴 하다. 네. 그래서 요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나는 뭐 요 지금 박스권으로 보는데 요 박스권 아래로 가면 갈수록 사기 좋은 자리라는 건 뭐 나쁘다고는 만약에 사야 된다면 네. 요 라인 아래 라인 해서 한 80원 정도 라인까지 근처 간다면 뭐 사기 좋은 자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다음에 손절은 여기 아래 뚫고 떨어지면 손절이고 얘 손절 자리를 한 60원 정도? 네. 한 80원 정도 근처에서 하고 60원 정도 손절 라인을 잡고 그리고 그러면 이만큼 정도 손익비 나오니까 네. 80원 정도 근처 가면 조금 담아볼만 하지 않나? 손익비의 관점에서 그 정도 가격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계속 지지해주고 있으니까 뭐 바로 떨어지진 않고 일정 부분 올라갈 수는 있지 않을까? 네.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해서 이 정도 굳이 차트적으로 보자면 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PTC 마켓으로 본다라고 치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크게 박스권을 갖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1, 2, 3, 4, 5 이런 식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박스권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이 박스권 자리에 도달했어. 네. 그래서 이 아래로 추가로 떨어지면 위험하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A, B, C로 떨어졌다라고 봐도 무방한데 저점을 계속 갱신시키다가 이렇게 반등할 가능성도 있어가지고 네. 좀 이런 거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단타로는 차트가 맞지 않기 때문에 굳이 매매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그렇지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올라가면 220원 뭐 그렇게까지 올라가겠다라고 봤지만 차트가 깔끔하지 않기 때문에 틀렸을 가능성을 계속 생각해놓고서 분석을 그러니까 말씀드려요. 차트가 잘 맞는 코인만 매매해도 많아요. 네. 네, 근데 굳이 차트가 맞지 않는 걸 매매할 필요가 있을까 싶고, 그리고 만약에 사게 되면 진짜 장기를 보고 사야 되는데, 네. 장기를 보고 살 정도의 메리트가 있느냐? 라고 하면 지금 자리에서는 애매하죠. 그러니까 차트적인 거 말고 장기적인 거는 차트적인 것도 봐야 되지만 펀더멘탈적인 것도 봐야 되는데, 네. 이게 과연 되느냐, 있느냐, 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그게 있느냐. 그러니까 누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래도 일론 머스크가 많이 있으니까 언젠가 한번 올려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제가 존중한다 이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론 머스크한테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변동성도 줄어들고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으니까 올려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나는 투자하겠어 라고 하면 그건 어쩔 수 없다 생각해. 군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도 도지가 뭐 잘 올라가길 바랍니다. 올라가면 좋죠. 올라가면 좋은데. 근데 이런 거를 좀 감안하고 했으면 좋겠고, 장기적인 투자를 생각할 때는 좀 이런 걸 먼저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고 좀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 네. 이런 공부하기 싫어요 라고 하면 비트이더 사시면 된다. 이게 정답이에요. 펀더멘털적으로 의심할 필요가 없는 코인인데. 네. 네. 그래서 제가 비트이더 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네. 완전 코인 투자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 리플을 추천하기는 애매하지만 리플을 추천하기도 애매하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펀더멘탈이 불안해서. 이거 껐었네. 요거. 네. 네. 아무튼 뭐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 정도로 하고 마무리 질까? 네. 네. 여기에도 이렇게 요 정도로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별일 있으면 주말간에도 별일 있으면은 제가 긴급 라이브 켜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별일이 없죠? 네. 그래서 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말간에도 변동성이 크게 생긴다라고 하면은 긴급 라이브 켜드릴 테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그래도 도지를 갖고 계시지 않는 분들도 도움이 됐을 거예요, 분명. 네. 코인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 어떤 걸 고려해야 되는가? 단순히 막 어디랑 뭐 협업했다 이런 게 아니고, 이 코인에 도대체 무슨 매력이 있는 건가? 네. 네, 어떠한 이유에서 사람들이 이제 수요가 있는 걸까?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가져갈 코인들은. 그리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네. 장기적으로 가져갈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충분히 해야 된다라는 거.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